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수학 내지 공학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수학 선생님이 노력은 하지만 별로 소질은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은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데이터 저널리즘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그리고 수치 이런 것들은 가디언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제일 처음 1821년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처음 나왔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첫 면지에 뉴스가 실린 것도 아니고 광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면은 기사 내용이 그냥 데이터만 있었던 것이죠. 이 데이터는 무엇이냐? 만체스터에서 그 학교들에 몇 명의 재학생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것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누구나 다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만 1821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가 전달해 줬냐면요. 그 당시는 위키릭스가 없었으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폭로하고자 했었던 사람이 제공했었던 정보였었던 것입니다. 저희 가디언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 그 프레젠테이션 방법 자체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정부 기관별로 영국에서 정부 지출이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영국처럼 투명한 비교적 투명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간하고 있는 PDF 포맷으로 제공되고 있는 연차 보고서 안에 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묻히면은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발표할 때마다 다른 타 정보기관에서 우리 그 정보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는데 저희도 한 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의 역할이 일종의 큐레이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정보 소스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뭐 정부기관들로부터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영국에서는 data.gov.uk 이런 데서 얻어낼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정리를 해서 주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민주화 내지는 데이터의 공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바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 데이터 스토어 안에서 여러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죠. 몇몇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예로 남북한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인구, 규모로, 경제력으로 이런 식으로 쭉 비교해 본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서부에 있는 개발자로서 드론 를 사용한 즉 무인 항공기를 사용한 폭격 사례들을 갖다가 쭉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저희 사이트에 올려놓아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이런 그래픽 형태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기자가 자기 기사에 올려놓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로서 테러 공격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1970년 이후로 쭉 취합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시각화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데이터가 또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저희 인터랙티브 팀이 마련한 것이 되겠는데요. 각 미국 주별로 내지는 지역별로 개의 권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본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훨씬 더 퍼스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랑 상관없이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으로 만든 이 초콜릿 수출 관련되어 있는 지도를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같이 나눠 먹었었죠. 또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 관련돼서 좋은 사례가 올림픽의 사례였었습니다. 그 올림픽 데이터는 저희가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경기하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뛰었고 뭐 이런 그 기록은 IOC 쪽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판매합니다. IOC 쪽에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개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픈 데이터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런던 올림픽 데이터라고 구글을 치시면은 이런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관련돼 있는 기사를 몇 시간 내에 저희가 올려놓기도 했었죠. 그랬을 때 마이클 펠프스가 뭐 국가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선수별로 기록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공개했었습니다. 뭐 굳이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누가 되었든지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개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노력해보자 했었던 것은 올림픽 데이터를 우리 모두가 다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함께 협력하고자, 연결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올림픽 메달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을 많이 갖죠. 누가 메달 순위 1위냐 2위냐, 중국은 몇 위냐, 뭐 런던이었기 때문에 또 영국은 어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메달 순위를 갖다가 팀의 규모라든지 그 국가의 인구 내지는 경제 규모별로 살펴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데이터 관련돼서 그 가중치를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메달 순위인데요. 금메달 순위로. 그런데 인구를 가중치로 더 반영을 해봤더니 그레나다가 금메달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로 따져봤을 때는 1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메이카, 바하마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규모 내지는 팀 사이즈 아니면은 인구로 반영해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순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찾아내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스토리텔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서요. 결국은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자체도 우리가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디언이 이제는 데이터 제공 사이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그런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또 뭐 개발 시간도 별로 따로 쥐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그냥 구글을 사용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개방했는데 이러면은 개발자들이 필요한 만큼 그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개인 유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데이터 세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룰 수 없을 만한 것이었는데 그 데이터 세트의 크기는 크더라도 그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굉장히 작은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키리크스 데이터 같은 경우 이라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40만 로의 인시던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109명이 그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구글 퓨전 테이블이라는 무료의 매핑 테이블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의 시간에 거쳐서 만들어 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실 전쟁의 여러 측면을 우리가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뭐 단어만 많은 기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 비주얼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좋은 그런 결과인 것이죠. 또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 옛날에는 서베잉이라고 했었던 것이죠. 크라우드 소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의 비용 처리 관련되는 내용들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한 결과를 보면은요, 선장들이 본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좌표도 보내고 현재 지점에 대한 기온이라든지 이런 많은 내용들을 보내줘가지고서는 크라우드소싱을 통해서 현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많이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거에는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언론인들이 우리가 상아탑에 앉아가지고 멋진 지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런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이제 저희가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저널리즘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가디언에서도 누가 어떤 기사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 올려놓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런던시의 빈곤 분포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밑에 누군가 곧장 트위트로 올려놨더라고요. 이거 잘못됐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빴었는데 오히려 어떤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지적은 뭐냐 하면은 이 색깔을 사용했을 경우 생명인 사람은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자 도와달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독자들을 참여시키고 관여시키면서 결과물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플리커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작업했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점은 누구나 다 이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펑크 음악의 팬진에 나왔었던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게 포스터인데요. 이거는 코드고 이거는 또 다른 코드고 또 하나의 코드가 있다. 이제는 밴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저널리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블로 플러핏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매핑 툴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이나 또 사회 전반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디자이너와 함께 협력하게 된다면은 무료 툴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 관련되어 있는 위키리크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또 리비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나토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또 어떤 공격들을 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 인터랙티브 맵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것인데요. 매일매일 데이터를 새로 입력만 하면 그것이 반영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영국의 국방성이라든지 나토 쪽에서 데이터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쭉 누적시켰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결국은 서로 연동돼서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가디언의 또 다른 사례, 실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시위 내지는 폭동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 시위가 일어났었는데요. 런던 남부 지역에서 오래전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거쳐야만 했었고 그리고 공식적인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보도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많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많은 정보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웹사이트에서 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었던 것인데 이 맵을 통해서
여기에 이러한 폭동들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쭉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내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체포되고 있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기록을 저희가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폭동이나 시위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전력이 있으면은 내지는 뭐 전행 범죄 기록이 있었다면은 몇 명이나 됐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했었죠. 예를 들어서 영국 수상 당시 그러니까 수상 데이비드 캐머런이 그때 얘기하기를 빈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이 일어났었던 지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고, 또 빈곤 맵하고 이렇게 겹쳐봤더니 빨간색일수록 빈곤 지역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부유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폭동이나 시위가 일어난 지역들을 보면은 빈곤 지역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만들어내서 수상이 말한 내용을 곧장 저희가 반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이것이 성장하게 되었죠. 트위터에서 160만 개의 폭동 관련되어 있는 트위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 시점들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가 영감을 받았었던 것은 디트로이트 프로젝트였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 Reading the Riots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학자들이 분석해보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토월드라는 업체와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인데요. 런던 같은 경우는 많은 거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았습니다만,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멀리까지 가서 시위에 참여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 출신인지, 또 실질적으로 어느 시위에 참여했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소셜미디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 어떤 소문이 일어나는 것을 파악해 본 것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소문이 시작될 때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소문이 이제 거짓이다라는 것이 파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 아이가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소문이 일어났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마크 트웨인이 사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지구 저쪽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빨리 진실과 소문을 분리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죠. 다음으로 저희가 했었던 것은 이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석 툴을 활용을 해서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80%의 노력과 시간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그런 작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결과물이 20%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복잡한 저널리즘을 99%와 1%라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In fact, there are now over 3.1 million millionaires. But these are not the richest of all. The U.S. has over 400 billionaire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Who's at the top of that pile? These three have a combined net worth of $131 billion. That's just over the combined budget shortfall of every state in the U.S. for 2011. More than the cost of the global war on terror in 2010. So I'd say, people talk about data.
데이터 저널리즘이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사실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아바타나 에이리언을 감독하신 제임스 캐머런 말고 다른 제임스 캐머런 저널리스트였었습니다. 1950년대 또 베트남 60년대에 방문하기도 했었던 그런 기자이신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에는 컴퓨터들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어디에서든지 한국이나 영국이나 모두 다 동일합니다만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